착잡입니다. 착잡. 자, 오늘은 문제풀이만 할 겁니다. 보세요. 읽어볼게요. 일단은 주어진 상황을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각도가 3개나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각도가 3개나 똑같네. 그래서 생각이 그칠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은 어디로 미쳐야 된다? 뭐 이등변도 이등변이지만 그림이 조금 안 맞다. 이등변도 이등변이지만 우리는 뭘 관찰하려고 해야 된다? 닮음을 보려고 해야 된다. 왜? 기본적으로 각이 같은 게 많으면 닮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닮음을 이용한 문제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각이 많아? 그럼 닮음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는데를 습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왜? 도형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찾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어떤 포인트들을 발견을 해줘야 돼요. 각이 많으면 닮음을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4고요. 여기가 5고 이런 각도가 지금 다 같아요. 근데 이걸 세타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래. 그럼 일단은 제일 먼저 너네가 뭘 했을까?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공식 써서 4, 5, 세타 얘를 구했겠지. 구해보시면 6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쓸게요. 코사인 공식 쓰면 바로 나오니까. 그래? 그럼 6이 나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얘가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4 아닌가?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수렴할 들이지? 그러면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라는 거는 4일 때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맞아? 여기가 2분의 1이면 얘도 2분의 1이에요. 그지? 이등변이라서.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면 실제로 여기는 4예요. 근데 너가 4가 되지? 4고 4니까 이등변입니다. 그래서 닮음이 나와요. 누구랑 누구랑 닮았어요? 삼각형 전체 ABC와 누가 닮았지? 삼각형 요거 대응되는 각으로 얘기를 한다면 ABC면 EDB예요. 그죠? ABC, EDB. 가급적이면 대응되는 꼭지점은 닮음일 때는 맞춰주시는 게 좋다. 거의 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 변의 길이비가 원래 4대 5대 6이었죠? 그럼 여기가 4가 어디에 대응돼야 되냐면 요거 그럼 여기가 4대 여기가 6에 대응되는 거니까 그럼 3대 2의 닮음비를 갖는구나. 3대 2니까 그럼 요만큼은 얼마가 나오냐면 요거에 대응되는 거니까 5니까 3분의 10이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4에 대응되는 거죠. 3분의 8이죠. 짠. 이렇게 나와요. 뭐 구하는 거야? D2 구하는 거. 뭐야? 끝났네? 그래서 이런 문제였다. 사실 풀이 자체는 간단하죠. 이거 몇 점짜리였을 것 같아? 이거 4점짜리야. 3점짜리 아니야. 이거 너네 보고 풀라고 하면 생각보다 어려워. 내가 그냥 쓱쓱 해갖고 야 닮음 볼 거야. 각도 같아. 이거 하니까 너랑 길이 같아. 각도 같고 닮음이야. 그래서 쓱싹 풀어서 그렇지.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2번. 자, 이번 문제 한번 첫 번째 줄 읽어보시면 AB는 2, 그 다음에 AC와 BD가 평행 밑줄, ACBD 1대2 삼각형 너가 있고, 그 다음에 H는 너를 1대3으로 내분 밑줄. 마지막에 각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r,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했을 때 51이고 AC의 제곱을 구해봐라. 자, 어쨌거나 이 상황에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 AC와 BD가 서로 평행하답니다. 요거를 동그라미를 칠게요. ACBD가 평행한 거는 평행선 조건을 여러분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평행하죠?
그리고 쏙 연결했고 슉. 자, 요 상태네. 평행하다는 거는 엇각과 동의각이 많아요. 그죠? 엇각끼리 같고 동의각끼리 같단 말이야. 그렇다는 거는 이 문제의 상황 역시 우리는 무엇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냐면 닮음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평행한 조건도 역시 닮음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랑 닮은 거 보이나요? 이렇게 너랑 왜냐면 여기가 엇각, 막곡지각, 엇각, 그래서 닮음이죠. 닮음을 아직 쓰겠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가능하다. 심지어 닮은 B가 나와 있네. 1대 2네. A, C 대 B, D에 선분 B가 1대 2이기 때문에 닮은 B가 1대 2예요. 그럼 너랑 1대 2로 닮았는데 요거랑 얘랑 대응되죠? 여기도 1대 2가 됩니다. 이쪽도 1대 2가 되겠죠? 뭐 굳이 다 쓰진 않을게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2인데 A, B가 H는 A, B를 1대 3으로 내분을 한대.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2분의 3이에요. 아직은 뭐 요 정도까지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거를 써줘야 돼요. 4 R제곱 마이너스 스몰 R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각 CAB CAB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세타라고 부를게. 사인 세타. 자, 요 값이 51일. 이거를 써먹으려면 먼저 전개를 해서 우리가 얘를 2R 사인 세타 제곱 빼기 2 스몰 r 사인 세타 제곱으로 바꿔줄게요. 그럼 내 생각에는 얘네가 뭔가 선분의 길이가 될 것 같아. 자, 라지 R은 누구였냐면 ABC의 외접원의 아니다. ABD 요거 큰 거 외접원의 반지름이 라지 R 그 다음에 스몰 r이 ABC 그러면 ABC를 가지고 사인 공식을 쓰면 지름에다가 그 어떤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곱하게 되면 여기가 세타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인 BC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BC의 제곱이에요. 이거는 찾기가 쉬워. 문제는 뭐냐면 얘를 찾는 거야. 자, ER은 지금 삼각형 ABD의 외접원이에요.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삼각형 ABD에는 각 세타와 같은 녀석이 없는 상태야. 여기까지는 됐지, 그지? 근데 우리가 꼭 세타가 진짜 이쪽에 존재해야 돼? 그렇지는 않아. 세타 대신에 뭘 사용해도 될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사용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인 값은 같으니까. 어디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냐면 바로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각 A, B, D니까 이렇게 사인 공식 쓰시면 A, D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A, D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결론 51은 사실은 AD 제곱 마이너스 BC 제곱이야.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까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1대2, 1대2가 된다는 거. 그래? 그리고 마지막에 H의 길이 제곱을 구하고 싶죠? 여기가 얼마인가? 여기가 X. 일단은 요거를 쓰긴 써야 될 것 같아. 여기가 2분의 1이고 2분의 3이 된다는 거를 좀 써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 B가 1대2가 된다는 것도 나는 좀 썼으면 좋겠고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AD라는 요소를 지금 얘네를 이용해서 좀 표현을 해볼 건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수혜발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보조선을 그려주시면 이 두 삼각형, 직각삼각형도 역시 1대2로 닮았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1이면 여기는 1이 나와요. 자,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을 내가 h라고 부른다면 여기는 2h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지. 간단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 BC제곱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h제곱입니다. 그래서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h제곱인 거고, 여기 이제 bc제곱. ad의 제곱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럼 3의 제곱 더하기 2h의 제곱이네. 그럼 3의 제곱 더하기 2h의 제곱. 서로 이제 뺀 거죠. 뺀 게 얼마냐면 51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빼주시면 얼마나? 4분의 1, 4분의 3, 4분의 27 더하기 3 h의 제곱이 바로 51이 나옵니다. 짠. 그래서 뭐가 구해지냐면 h제곱이 구해져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 구하고 싶은 건 뭐야? x제곱 구하고 싶지? x제곱은 얼마냐면 h제곱 더하기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끝. 이런 문제야. 이거 계산하면 h제곱 나오겠죠?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아니다. 3을 일단 약분을 할까? 이렇게 약분하는 게 좀 좋겠다. 그지? 그럼 얼마? 68 빼기 9는 59인가? 이렇게 되네. 답은 4분의 60. 15. 이렇게. 시험 15가 나오는 이런 문제였다. 얘는 공통 21번에 나왔던 얘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자 트렌드가 있어. 도형이 어렵게 나오던 시절이 있고 도형이 쉽게 나오는 시절이 있어요. 요즘 트렌드는 도형이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 올해 다 도형이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말하는 건 고3 모의고사 기준에서 말을 하는 건데, 근데 한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3번 같은 거 나오고, 3번은 20번 문제였는데 그래서 문항 번호에 따라서 난이도가 확실히 좀 다양하게 바뀝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좀 쉬운 것들은 많이 다뤘으니까 조금 난이도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아주 최근 것들 위주로 좀 구성을 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교좌표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AP와 AQ가 일단은 길이가 같아. AP, AQ, 이렇게. 그리고 둘 다 이루트고 OP는 OQ보다 크다 밑줄. OP는 OQ보다 크다 밑줄. 이거 왜 줬을까? 왜 줬을까? 왜 줬는지 아는 사람? 아니, 나는 이 대소관계를 말하는 거야. 대소관계. 여기가 O, A, P, Q. 근데 이제 코사인 값이 OPA랑 OQA랑 같다는 거는 각도도 같다는 이야기야. 그지? 왜냐면 우리가 0부터 180도 사이에서 코사인 함수는 1대1 함수예요. 그래서 코사인 값 같으면 각도도 같은 거야. 사인 함수는 0부터 180도 사이에서 1대1 함수 아니죠. 왜? 사인 30도랑 사인 180, 150도 이런 건 서로 같아요. 근데 코사인은 안 그래. 코사인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1대1 함수지. 사인은 이렇게 생겼지. 1대1 함수 아니지. 0부터 180도 사이에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값 같아? 각도 같아.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코사인 값을 일단 알려줬고, 그 다음에 여기가 2 루트 15고, 얘가 2 루트 15, AP, 그 다음에 AQ도 2 루트 15, 그리고 이 대소관계를 왠지 모르게 알려줬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잠깐만, 여기 2,0, 여기가 2네요, 2. 그럼 2 루트 15, 그 다음에 요거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주니까 OP의 길이가 나오지 않겠어? 그지? OP를 코사인 공식 가지고 쓸 수 있죠? 코사인 공식을 가지고 쓸 수 있고,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요 코사인 너를 세타라고 부른다면, 코사인 세타 값을 4분의 루트 15라고 알려줬어. 그래서 내가 OP의 길이, 여기를 이제 X라고 둔다면, 코사인 공식을 내가 써볼게.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4는 X제곱 60 빼기 2 X 2 루트 15 4분의 루트 15 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지? 보시다시피 X에 관한 2차식이 나와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50 6은 0. 자, 이렇게 나오거든?
자, x값이 두 개가 나와. 왜 두 개가 나올까? 잘 생각해보면 삼각형 OAQ에서 코사인 공식을 쓴다고 했을 때 여기를 y라고 놓는다면 y에 대해서도 완전히 동일한 식이 쓰게 돼 있어. 그지? y에 대해서도 완전히 동일한 식이 나오죠. 2의 제곱, y제곱, 2루트 15의 제곱, 2배에 2이 곱하고 코사인 세타. 똑같단 말이야. 즉 이러한 2차식을 만족하는 해가 두 개인데 그 두 개의 해가 각각 OP와 OQ라는 거야. 그 중에서도 OP가 더 큰 쪽이니까 우리는 너가 OP라는 거예요. 여기 8이에요. 8. 얘는 7이죠. 그리고 각도가 저렇게 같다는 거는 여러분이 여기를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려고 한다면. 그려지죠? 그릴 수 있고 외접원을. 그러면서 코사인의 값이 4분의 루트 15인데 잘 보시면 너분의 너가 정확하게 4분의 루트 15야. 사실은 여기가 직각입니다. 사실은 여기가 직각이고 x가 지름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뭐 구하는 거야?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네? 그럼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구하는 게 더 유리한지를 판단을 해야지 어떻게 자르는 게 더 편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여기가 지름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나 같으면 여기가 직각인 거 이용해서 8이고 7이면 여기가 뭐가 나오겠지? 64 빼기 40분의 루트 15 나오죠. 그럼 니인이 2분의 1, 여긴 니인이 2분의 1 끝났죠. 그죠? 여기가 다 직각이 되면서 끝나는 원주각 성질까지 활용을 하는 그런 문제이고 자 거기 중간에 가번 조건 끝에 OP가 OQ보다 크다 밑줄 치시고 옆에 뭐라고 써놓냐면 전형적인 코사인 공식 조건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이 선분의 길이의 대소를 판단할 일이라는 게 흔치가 않아. 사인 공식을 쓰게 되면 어차피 유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코사인 공식에서만 어떤 식의 종류가 나와요? 2차식의 종류가 나와. 즉, 둘 중에 고민할 여지가 생기는 거는 코사인 공식밖에 없다. 그래서 대소관계 표현 나오면 보통 코사인 공식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볼게요. 4번 한번 풀어볼까? 4번은 숙명여고 이번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죠. 풀어봤나요? 얼른 풀어야지. 풀어보세요. 여러분 학교 프린트에 있는 거는 거의 대체로 있긴 할 텐데 없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학교 프린트 푸셔야 돼요. 민성아 그래서 저 갖고 왔어? 학교 프린트 있어 지금도? 나 복사 좀 하게 좀 줘. 까먹지 말고 그냥 지금 좀 꺼내줄래? 또 까먹을 것 같아. 그때 까먹고 보내버려가지고 9시 반에 딱 쉬고 10시 반에 맞춰야겠다. 왜? 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살짝? 약간 얼굴로 욕했는데 뭐지? 약간 막 이랬는데 땡큐. 너네도 많지 않구나. 10몇 문제밖에 안 되는구나. 2번 문제 있었는데 뺐는데. 너네 프린트에 있네. 지난주에 줬으면 내가 넣어줬을 텐데. 아닌가? 뒤에 숙제 있을 수도 있어. 해마다 추가가 되니까 여기 있네. 7번에 있네. 나이스. 7번에 딱 있고 1번은 없었던 것 같아. 1번은 뒤로 넘어가면 있나? 이게 갈수록 기출이 사실 많아가지고 이거를 솔직히 말하면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하면 여러분한테 너무 많아서 내가 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너네가 다 풀질 못해요. 지금도 줄여서 80문제. 있네 79번에. 어지간한 건 있다니까. 좀 어려운 게 다 있지도 않아요. 사실 왜냐면 어려운 걸 또 다 넣어놓으면 솔직히 말하면 너네가 이거 숙제하는데 일주일 내내 풀어도 혼자서 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조금 많이 추렸어요 사실은. 근데 숙제하다 보면 좀 약간 화가 날 거야. 숙제할 때 답지 너무 빨리 보지 마. 특히 도형은 이리저리 고민해 봐야지. 은수는 답지 보는데 얼마나 걸리니?
최대 몇 분까지 고민해 보는 것 같아? 문제가 만약 좀 어려운 것 같다. 10분? 그래도 오래 고민하네. 10분씩 고민하기 쉽지 않은데. 나번 조건에 코사인 B는 코사인 C 나와 있는 거 보여? 코사인 값이 같으면 뭐라고? B랑 C랑 같다고. 이등변이에요. 왜냐면 코사인 1대1 함수니까. 삼각형에 한해서. 삼각형에 한해서. 사인 A와 사인 B가 같다라는 건 또 다른 이야기야. 근데 사인 A와 사인 B가 같아도 A, B는 뭐가 될까? 사실은 이등변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A, B가 합이 180도가 될 때만 사인 값이 같은데. 아니, 삼각형에서 어떻게 합이 180도에서 두 개를 더해서? 그지? 그러니까 A, B가 각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삼각형에서는 사인 A는 사인 B랑 코사인 A는 코사인 B랑 같은 삼각형, 동일 삼각형 기준에서는 A, B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씨, 개빠르네. 잡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프린트에 딱 앉았길래 딱 손을 들었는데 도망갔어요. 자, 볼게요. 오, 귀에 들어가려고 그래. 이 미친 모기가. 오씨. 돌았나? 자, 굉장히 당황스럽고. 3 sin A가 2 sin B니까 sin A 대 sin B가 2 대 3이죠. 2 대 3. 그지? 그러면서 코사인 B와 코사인 C가 같아. 즉 B와 C는 이등변이야. 그러면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sin A 대 sin B에서 A 대 B를 알 수 있습니다. A 대 B가 2 대 3이에요. 자, A를 2T라고 놓고 B를 3T라고 놓으면 B와 C가 각이 같으니까, 그러면 B와 C가 각이 같으면 C도 변이 같겠지 뭐.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너가 A, B, C 그러면 마주보는 게 여기가 B, 마주보는 게 여기가 C, 여기가 A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다 했네. 뭐야?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래. 그러면 ER은 3. 아니지, 6. 그죠? 지름은 6. 반지름이 3이니까. 근데 이렇게 수열바를 띡 내리면 여기가 T고 3T라서 너에 대한 뭘 구할 수 있냐면 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사인 B가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2루T 나오죠. 곱해줘. 곱하시면 4루T 나오나요? B는 4루T. 얍. 다 한 것 같은데? 넓이 구하는 거네. 그럼 여기가 4루T. 근데 우리는 넓이라는 거는 변의 길이를 다 구하지 말고 얘도 t이고 여기가 2루트 2t이고 밑변 높이 곱하면 2루트 2t제곱. 요게 이제 넓이죠. 근데 요게 3t. 쇽. 계산하면 나온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5번 3대1 내분점 각 A, D, B가 세타 BC를 3대1로 내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AB 대 AC는 또 2대1 그리고 AD는 루트 2 코사인 세타 한 개 주고 외접원의 넓이 구해라. 얘도 뭐 괜찮네. 일단은 밑에가 3대1이라는 거를 써주시고 쇽 그림이 0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여기가 3대1 여기는 2대1 여기는 루트 2 여기가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을 줬죠. 그리고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보자. 자, 일단은 미지수 자체가 굳이 식을 쓴다면 3t, t, es, s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걔네를 식을 두 개를 써서 잘 연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운데 이제 루트 2도 있고 하니까 요거 이용해서 식 한번 두 개를 써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쪽 코사인 세타 값은 나와 있어요. 4분의 루트 1에. 그냥 과감하게 빨리빨리 합니다. 자, 여기는 3t, t, s, 2s 이렇게. 그러면 4s제곱는 9t제곱 2 빼기 둘이 곱하고 2배에 너까지 곱하면 2 곱하고 니니 곱한 게 4 딱 날라가면서 3t. 무슨 말인지 알겠어? 2 곱하기 너 곱하기 너가 정확하게 1이야. 그지? 2루트 2 곱하기 4분의 루트 2가 1이잖아. 그래서 3t만 딱 남아요.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이쪽 s제곱 너는 이번엔 t제곱 2까지는 똑같고 플러스겠죠? 왜냐면 코사인 쪽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역시 둘이 곱하고 너 곱해봐야 1이니까 t까지. 짠. 이렇게 되네. 쉽네. 4 곱하고 4 곱해서 니랑 니랑 같아요. 연립하시면 t값 나오겠죠. t값이 혹시나 어떻게 되려나? 슉슉. 그러네. 부호 두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니까 무조건 나오네요. 인수분해 하면 한 가지. t값은 양수니까 5 t제곱 마3 마7t 그 다음에 2 빼기 너는 마이너스 6는 0. 제발 인수분해 되라. 2, 5, 3 나이스. 그래서 t는 2 t가 나오니까 대입하면 s 나오고 t 나오면 삼각형 다 나왔다.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다. ABD의 외접원의 넓이니까 여기 사인값 알고 있으니까 세타 사인값 알죠. 그럼 여기만 알면 되네. ES인데 ES는 t 대입하시면 S값 나오고요. 그래서 구하시면 끝나는 뭐 t를 대입해서 S를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ES 나누기 너의 사인값이 얼마야? 얘가 4분의 루트이면 4분의 16 빼기 2는 14 루트 14 요게 사인값이거든. 그래서 4분의 루트 14 요게 누구냐면 지름이에요. 양변을 2로 나눠. 그리고 제곱을 해.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파이를 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너가 14분의 제곱했으니까 16이니까 s제곱 이 나오겠네. 맞나? 맞지? 그럼 7분의 8s제곱 7분의 2 곱하기 4s제곱 나 같으면 이렇게 갖다 써요. 슉. 뭐 이런 것도 이제 약간 연산을 좀 줄이는, 그러니까 식을 다 마무리를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대입을 하는 게 맞지. 우리가 중간에 굳이 s를 구해서 s를 다시 대입해서 연산을 복잡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없다. 대입은 최대한 늦추는 게 나아요. 식 문자로 표현을 해놓은. 그러니까 물론 대입하는 숫자 간결할 때는 그렇지 않아. 0, 1 뭐 이런 거 대입할 때는 대입을 하는 게 먼저 나을 수도 있겠지. 근데 누가 봐도 이거 대입해갖고 하기가 좀 싫어. 2 들어가는 것도 좀 귀찮고 4 나누고 루트 취하고 불편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6번 너네가 해봐라. 조금 너무 겁을 줘서 그런가 생각보다 쉽죠? 어때? 기대했던 것보다 쉽지 않나요? 물론 어려운 건 좀 더 남아있습니다. 12, 13번 이런 거 보면 그림만 봐도 너무 짜증이 나는. 그리기 되게 싫거든. 난 되게 하기 싫었어. 왜냐면 난 그려야 되니까. 너네는 안 그려도 되잖아. 되게 그리기 싫게 생겼거든. 그리기 되게 화가 나. 그리다 보면. 너네도 대충 마음의 눈으로 잘 봐줘야 돼. 그럼 프로그램은 그리죠.
그러세요. AB 알려줬고 코사인 각도 한 개 알려줬고 근데 선분 길이 DE 알려줬고 그 다음에 서로 더한 거 알려줬죠. CD, CE 쓱 싹 슉 슉 일단은 뭔가 저 두 변의 길이의 합을 줬으니까 어쨌거나 삼각형 CDE에서 코사인 공식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야겠죠. 그죠? 코사인 공식을 당연히 쓰셔야 됩니다. 삼각형 CDE에서 한번 써보세요. 과감하게. 그럼 이제 x 플러스 y가 5루트 3인 거를 잘 이용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예, 잘 정리하시면 돼요. 참고로 x, y가 구해집니다. 코사인 공식을 쓰면. 그러니까 요걸 쓰라는 거죠. 코사인 공식을 잘 써서 저 식에다가 x 대신에 5루트 3 빼기 y를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한 문자로 정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양변에 y제곱이 소거가 되기 때문에 y 값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y가 나오면 당연히 x도 나오겠죠. 그럼 이제 거의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를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좌변은 뭐가 나오냐면 y제곱 마이너스 10루트 3y 더하기 75가 나오겠죠. 양변에 y제곱 사라지고 요거 6
곱한 거 약분되고 그래 놓고 넘겨서 계산을 좀 하겠습니다. 5도 이렇게 해서 50는 넘어가면 10루트 3 더하기 3분의 5 루트 3인데 그러면 3분의 5 더하기 30 그럼 35가 되겠네. 35 루트 3 y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나눠주시면 7분의 10 루트 3 되겠네. 자, y 값이 나왔고요. y가 나오면 x가 나오겠죠. x는 5에서 빼는 거니까 7분의 25 되나?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렇게까지나 되나? 그 정도 되는 것 같다. 아닌가? 계산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잠깐만 볼게요. 맞지? 이상한 거 없지? 너무 숫자가 그지 같아가지고 이 부분이 10-3 슉 넘어가서 10 더하고 10을 더하는 건데 얘는 빼는 건데 아이고 여기 산수가 잘못됐다. 이거 잠깐만 얘는 마이너스 10인데 넘어오면 플러스잖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거든. 그래서 3분의 5 마이너스고 얘는 3분의 30이니까 3분의 25 나와요. 3분의 25. 요게 넘어가서 50이 되죠. 훨씬 깔끔하네요. 25 약분되죠. 그죠? 2루트 3 나오네. y는 2루트 3. 그래서 숫자가 좀 더러울 때는 이렇게 다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x는 3루트 3이죠? 자, 그럼 여기가 3루트 3인 거 찾았고 2루트 3인 거 찾았어. 아직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는 얘를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사인 공식을 써야 돼. 사인 공식을 쓰려면 어떤 각도에 대한 사인 값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삼각형에서 쓴다면 얘를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얘를 쓴다면 여기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요거에 대한 사인 값을 모르죠. 지금 요런 거는 사인 값을 알아. 그러니까 구한다면 이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BC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는 얼마일까? 얘만 나오면 끝나는 문제인데 BC를 구하기 이전에 Y랑 X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누굴 구할 수 있냐면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 두 삼각형은 서로 닮았습니다. 몇 대 몇으로 닮았냐면 2대 2루트 3, 즉 1대 루트 3으로 닮았죠. 요 삼각형 닮음이에요. 그러면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5가 되면 5, 너가 루트 3분의 5가 되겠죠. 3분의 5 루트 3 됩니다. 요렇게 그럼 얘까지 이제 쭉 더해주시면 AC의 길이가 나오죠. AC의 길이 전체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5 더하기 3이가 3분의 14 루트 3 나와요. 요만큼 나오죠. 그리고 이 세타 코사인 공식이 나오고 끝났죠. 그죠? 코사인 공식 써주시면 얘를 구할 수 있다. 여기를 뭐 A라고 부른다면 A 제곱은 4 얼마야? 3분의 14의 제곱 14의 제곱 100 얼마더라? 14의 제곱은 196 맞나? 그지? 가물가물해. 3분의 196 빼기 2 곱하기 2랑 3분의 14 루트 3이랑 6분의 루트 3까지 요렇게 그러면 너랑 찹찹찹 찹찹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진짜 의도하지 않았고요. 야 이게 또 이렇게 28 그러면 28 빼면 얼마지? 168 나오나? 제발 3의 배수가 맞네요. 56. 오! A제곱은
60. 짠. 자, 코사인 6분의 루트 3이니까 사인은 6분의 루트 33입니다. 그죠? 3 더하기 33은 36. 그러니 너에다가 사인 값을 나눠주시면, 즉 루트 33분의 6을 곱하면 그게 바로 2R. 그래서 거지 같은 분수가 나온다. 끝. 자, 7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은 중동고 부교재 2번에 있네요. 중동고 학교 프린트. 딱 8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8번까지 하고 쉴 수 있을까? 뒤에가 어려운데. 7번까지만 할까? 7번까지 하고 쉬어야겠다. 넉넉하게 오늘은 10시 반에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끝나는 건 10시 반, 숙제 안 했으면 좀 더 하고 가고, 질문할 거 있으면 좀 더 하고 가고, 조금 늦으면 11시, 조금 더 늦으면 11시 반, 확통 질문하면 11시. 다 맞았어? 원주각이 같으면 그 각과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같다. BC랑 CD는 길이가 같아야 되죠. 거기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빨리 해. 코사인 공식 써 빨리. 코사인 공식 쓰겠지. 아니, 원준이한테 한 얘기. 날 쳐다보고 있길. 어차피 문제에서 변의 길이를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코사인 공식으로 풀어갈 거는 뻔해요. 그죠? 근데 이제 풀어갈 때 A를 기준으로 풀어갈 것인가, 아니면 세타를 기준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따라서 A의 길이를 구할 것인가, 세타를 구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되게 쉬운 문제. 세타가 양쪽에 똑같이 있잖아. 그지? 그럼 코사인 세타가 공통이니까 코사인 세타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A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든지. 우리는 어차피 A와 코사인 세타를 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A와 코사인 세타를 알아야 A와 사인 세타를 구하고 사인분의 A 해서 지름이 나오죠. 뭘 먼저 하는지는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 선생님은 A를 먼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아닌가? 코사인을 먼저 구할까? 분수가 싫으니까 코사인을 먼저 구할게요. 자, 그렇지. A제곱은 두 가지로 쓸 수 있죠. 5의 제곱, 3루트 5의 제곱, 빼기 2, 5, 3루트 5, 코사인 세타. 자, 요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는 똑같은데 이번엔 7의 제곱, 3 루트 5의 제곱,
빼기 2, 7, 3루트 5 코사인 세타. 자, A 값을 모르더라도 너와 너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코사인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동일한 것들 없어진다고 치고, 그리고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넘어가고 네가 넘어가자. 그럼 슉 넘어가면 5 더 빼기 7 빼기 5는 2니까 4, 3, 12 루트 5 코사인 세타는 쓱쓱 넘어오면 24. 약분 루트 5분의 2. 다 했죠? 얘를 다시 쓱싹 대입하겠습니다. 루트 5분의 2니까 약분되면 날라가고 2 곱하면 10, 60 그러면 25 더하기 9, 5, 45 빼기 60 10이네. A는 루트 10. 자, 코사인이 너니까 사인은 루트 5분의 1. 너에다가 나눠주는 거니까 루트 5를 곱하는 거죠. 는 5 루트 2는 2R. 뭐 구하는 거야? 반지름 구하는 거네. 나누기 2분의 5 루트 2 나오죠. 답은 1번.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같은 걸 이제 어디다 써먹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찾기 어렵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요거를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지 찾았나요? 일단은 지금 알파 베타가 흩어져 있죠. 그래서 알파 베타를 좀 모을게요. 한 삼각형으로.
원주각의 성질상 우리가 여기 있는 베타를 이런 데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데려오고 나면 이런 데가 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외곽의 성질상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닮음입니다. 자, 4대 8이죠. 삼각형 EAB와 삼각형 EDC는 1대 2로 닮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T라고 놓으면 여기는 ET, 여기를 S라고 놓으면 여기는 ES.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이용해서 코사인 공식을 2번을 쓸 수 있습니다. 왜 2번이냐면 여기서 1번, 여기서 2번 이런 식으로 2번을 쓸 수가 있어. 2번을 쓰면 식이 2개인데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S부터 구해줄게. 여기도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공식 써볼게요. 제곱하시면 4, 3, 12, 120는 S와 ES를 이용해서 S제곱 4S제곱 마이너스 2배 S, ES 다음에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5. 자, 요거를 계산하시면 당연히 S 값이 나오겠죠. 지금 우변 같은 경우에는 4로 약분을 하시면 3분의 5S제곱이고 그러면 5S제곱이니까 3분의 20S제곱입니다. 그죠? 어떻게 한 거냐면 3분의 5 더하기 5를 한 건데 5로 묶어놓으면 3분의 1 더하기 1이라 3분의 4, 3분의 4 곱하기 5는 3분의 20이에요. 이렇게 약분 계산 S제곱은 18 나오니? 나오지, 그지? 자, S값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코사인 공식 쓸 수 있죠. 여기서 이번에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코사인 값이 너랑은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써보시면 16은 T제곱 S제곱 S 대입하지 않고 일단은 그대로 마이너스 2 곱하기 T S 12분의 5까지 그럼 이제 T 값이 나올 것 같아요. S 값이 제곱이 18이니까 너는 3루트인가? 이렇게 되겠네. 약분 2분의 5 루트 2t 너가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잘 보시면 얘는 루트 2로 쪼개면 요렇게 쪼갤 수 있는데 선생님은 요렇게 쪼개겠습니다. 어때요? 요런 게 이제 무리수 범주에서의 인수분해라고 부르는 거지, 그지? 그럼 t 값은 2루트이거나 2분의 루트이거나 2루트. 왜냐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이 정도는 보이죠? 보이셔야 됩니다. 이 정도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 돼요. 인수분해는 우리가 뭐 정수 범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유리수 범위,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무리수 범위에서도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1 때 다 배운 거잖아, 인수분해 할 때. 다 끝났죠. T값이 나왔고. 자, T값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AC, 마지막 A2를 구하는 건데, T를 구하는 건데, T값이 지금 2개 중에 하나로 나와야 되잖아.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어. 근데 S값은 3루트 2야. 여기가 3루트 2면, T는 과연 2분의 루트 2일까, 2루트 2일까? 당연히 그림상 2루트 2가 맞긴 하겠지만, 얘는 그렇다면 왜 안 되는 걸까? 그죠? 삼각형 결정 조건상 가장 긴 변의 길이인 3루트 2랑 그 다음에 4 더하기 2분의 루트 2를 비교를 했을 때 그 중에 이제 3루트 2가 더 커지면 안 되죠. 얘가 제일 크거든? 요거랑 얘를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넘겨주시면 2분의 5 루트 2랑 4가 되고
8이 되고, 응? 근데 결정 조건 괜찮은데? 3루트 2가 4점이잖아. 그지? 결정 조건상 문제가 없는데? 아, 알파 베타가 예각이 돼야 됩니다. 요게 되면 예각이 안 되고. 이쪽이 커요. 응. 삼각형은 결정이 되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제곱의 합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럼 9 내지 18이랑 16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아, 이쪽이 크죠? 18인데. 응. 그럼 이제 둔각 나오죠? 그렇게 되면 알파가 둔각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써느냐면 t가 2분의 루트 2이면 알파가 둔각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섬세하게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넘어가요. 슉.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고2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보시면 지름이죠? 슝. 반원이고 그럼 뭔가 끝점을 연결하면 직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리고 요걸 연결한 게 일단은 직각이야. 그리고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너랑 같대요. D2와 EB가 같대. 그리고 CD 대 D가 1대 루트 1에 루트 2t고 루트 2t고 여기가 t인 거죠. CD E AOB 그리고 지름이 이짜리 여기가 2고 마지막에 코사인 OB2를 구해라. 여기를 구하자. 오른팔에 붙었는데 어떻게 잡지 이걸? 오 잡았어. 오 놀랍게도 잡았습니다. 오 아니 여기 앉길래 오른손잡인데 어떻게 잡지? 이게 잡힌다고? 정말 자 근데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지름이라는 걸 써먹어야겠죠? 지름이라는 걸 써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 위의 점들은 무의미하게 이제 주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지? 왜냐면 2니까 반지름은 1짜리. 그 다음에 요거를 쓱 연결하시면 여기는 루트 2예요. 이거는 쉽지. 여기서 t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여기가 90도잖아. 그럼 여기가 몇 도게? 어떻게 알았죠? 제법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원주각을 상상을 하시면 절반이라서 합이 180도가 되려면 이쪽이 135도가 됩니다. 코사인 공식 쓰시면 t값이 나오겠죠. t값 나오면 요 길이 나오지? 이 길이 나오고 마지막에 요거 쓱 연결하시면 여기 직각이기 때문에 요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은 바로 나옵니다. t값만 나오면 끝이에요. 코사인 공식 쓰고 마무리하세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번이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할게. 자, 얘도 지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름으로 하는 원에 두 삼각형 너랑 내접을 하고 있고 지금 원에 내접을 하는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닮음을 오늘만 해도 2번 정도는 썼던 거 기억하나요? 원에 내접할 때는 닮음을 많이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닮음을 쓸 수 있나 한번 잘 보시면 좋겠고 지름이니까 너랑 다음에 BC, DE 그죠? 얘네가 둘 다 지름 그리고 BF랑 CE가 같대요. 요 길이랑 BF가 같대. 한 요 정도? 근데 이 길이랑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거랑? 왜냐면 어차피 막곡지의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합동이에요. 그럼 요거 연결하시면 얘는 이등변입니다. 그림이 나름 예쁘게 잘 나오고 있고
너랑 슉 너까지. 자, 근데 사인 CA2를 줬네요. 요거에 대한 사인 값을 줬습니다. 세타, 사인 세타는 4분의 1. 그리고 얘네는 길이가 다 4짜리야. 자, 그러면 사인 공식을 써보시면 여기가 4니까 요거 사인 공식 쓰면 정확하게 16이 지름이죠. 그래서 이만큼이 8 나옵니다. 8. 사인 공식을 써보니까 지름이 16이 나오더라. 간단하게 나왔고. 아, 잠깐만. 아니다. 여기가 4가 아니다. 아, 미안. 여기가 4 아니죠? 여기가 오히려 BC가 2고, 사인 공식을 썼을 때 여기가 1이죠. 이렇게 거꾸로네요. 거꾸로. 여기를 4라고 잘못 봤어. 지름이 4인데.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뭐 이런 상태네. 자, 근데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죠. 그러니까 얘는 3이네. 얘가 3이고, 얘는 1이고, 그리고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AF가 K래요. 여기가 K. 마지막에 너의 제곱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참고로 여기를 K라고 놓으면 비율이 어때? 너가 1대 K지. 왜냐면 얘랑 원래 닮음이죠. 그죠? 지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닮은 거 보이니? 요렇게 너랑 너 요렇게. 그래서 너가 1대 K면 얘도 1대 K가 돼. 근데 여기는 3이잖아. 얘가 3이면 얘는 K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를 K분의 3을 찾으셔야 돼요. 짠. 여기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또 뭐 할 수 있지? 우리가 BAD랑 EAC랑 각은 같지만 변의 길이가 완전히 같기 때문에 얘네가 그렇게는 닮음이 안 나올 것 같은데? 90도에서 공통각 뺀 거니까 BAD? BAD랑 EAC? 닮음이 안 될 텐데? 닮음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각이 같으니까 ABD랑 AC랑 안 돼요. 얘네가 길이가 같잖아, 지금 기본적으로. 같은데 얘네가 비율이 다르면 말이 안 되지. 비율이 깨지죠. 그렇게는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뭘 또 써볼까? 사인 값을 아니까 코사인 값을 또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거를 연결하시면 요렇게 연결하면 이쪽 각도가 세타이기도 하지. 이쪽 각도가 세타이기도 하고 요렇게 되긴 할 텐데 뭐 굳이 필요한가? 얘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조건을 한 개를 들 쓰고 있는데 뭘까? BC, BD 같고 BF, CE 같고 11, 이등변? 아, 여기가 K라는 걸 안 써서 그런가? 아닌가? 아니, 이거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우와, 왜 안 나오지? 나와야만 하는데. 2등변. 나오는구나. 나오네. 왜냐면 요 삼각형에서 얘가 지금 1, 2, 2잖아. 그지? 1, 2, 2. 얘는 모든 가격을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요 각도가 누구냐면 얘랑 같아. 그지? 아니야? 아니면 뭐 여기랑 같다고 해도 되고. 그렇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요거를 알파라고 한다면 코사인 알파를 두 개로 쓸 수 있다고. 코사인 알파는 1, 2, 2를 이용해서.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수의 발.
수렴발을 내리면 2분의 너니까 4분의 1이네. 얘랑 저건가 보다. 합이 100. 그렇지. 합이 90도네. 이렇게 괜히 했네. 직각인데. 어쨌거나 그럼 여기가 똑같이 알파란 말이야. 그럼 이제 코사인 알파씩 쓰면 되죠. 너는 KK 3이지, 그지? 그러면 2K K 분의 K K 빼기 3의 제곱 끝. K제곱 나왔죠, 그죠? 이런 간단한 문제였다. 사실 간단하진 않다. 넘어갑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자, 11, 12, 13번에 공통점이 있어요. 11, 12, 13번에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때? 보니까 문제의 상황이 11, 12, 13번의 공통점이 뭘까요? 상황적인 공통점. 닮음. 닮음보다는 어떤 상황이야? 아니, 원이 두 개잖아. 딴 건 원이 한 개였는데, 여태껏. 원이 두 개인 게 처음 나왔는데, 지금. 11, 12, 13. 원이 두 개란 말이야. 원이 두 개인 문제는 뭘 가지고 풀어갈까? 당연히. 공통현이, 맞아요. 우리가 공수원에서 하던 게 두 원이 있으면 그 공통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공통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통현을 그었을 때 이제 그 주변의 어떤 각도들에 대한 관찰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 그래, 뭐 이상한 타는 냄새 같은 애 나는데? 뭐가 약간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그지? 뭘까? 민서아, 가. 왜 돌아다녀? 수업 시간에 누가 돌아다녀? 나만 돌아다니는 거야. 앉으세요. 앉아? 서 있어. 자. 진짜 뭐가 고소한 냄새가 난다, 근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전자기기에서 나면 안 되는 냄새가 나. 에어프라이어가 아닌 이상 그런 냄새가 나면 안 돼. 요렇게. 자. 보세요. R1, R2. 각각 반지름이 있고, 근데 1대1이에요. 너는 2R1. 두 배네. 그리고 AC의 길이가 3. AC. 그 다음에 AD의 길이는 5. 5고, B가 있고, E가 있어요. 그리고 DE는 4. 그리고 CE의 길이를 구해봐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CE, 아닌데, C, 거꾸로 썼잖아, CE의 길이를 구해봐라. 자, 오케이. 일단은, 아까 이제 민성이가 얼핏 말한 대로 닮음이 많습니다. 그죠? 닮음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공통현을 딱 잡으시면, 왜 닮았냐? 우리가 이 각도랑 이 각도가 같아요. 이걸 이제 대내각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더하면 180도잖아? 이렇게 더한 것도 180도지. 그러니까 얘가 공통이니까 이렇게 더한 게 180도, 이렇게 더한 게 180도, 너랑은 같을 수밖에 없어. 이런 논리이고, 이 각도가 공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았습니다. 단 이때 주의할 거는 뭐냐면 대응되는 변을 잘 보셔야 돼요. 얘는 C2에 대응되고 얘가 CD에 대응되고 너가 이제 DE에 대응이 됩니다. 이런 상태. 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2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지름이 길이가 2배가 되는 거를 이용을 해서 뭔가 관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공통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공통현을 이용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자, 이쪽의 각도랑 너랑
너의 사인 값이 있을 텐데 요렇게 사인 공식 쓴 거랑 요렇게 사인 공식 쓴 게 1대 2가 나와야 돼. 그렇다는 거는 분자가 똑같다면 사인 값의 b는 거꾸로 1대 2가 돼야 되죠. 다시 사인 값은 원래 사인 공식은 사인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야. 그지? 즉 분자에 해당하는 이 현의 길이가 동일하다면 분모에 들어가는 사인 값에 너의 지름은 반비례하게 돼 있어. 즉 반지름의 비가 1대 2라는 거는 지름의 비가 1대 2라는 소리고, 그렇다는 거는 사인 공식을 썼을 때 결과물이 1대 2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공통이니 분모 자체가 2대 1이 나와야 된다고, 사인 값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부른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2대 1이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동일하겠죠? 이렇게 해도 똑같이 2대 1 나오지 않겠어? 왜냐면 얘도 베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너랑 마주보는 어떤 변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삼각형 봐봐. ACE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AC. 자,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의 비가 뭐가 되냐면 사인 알파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인 AE 대 베타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인 AC, 즉 3대 6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6이에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많이 구했다, 그지? 그럼 이제 다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몇 대 몇으로 닮았을까? 응? 몇 대 몇으로 닮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중이고, 그리고 여기가 4인 거를 아직은 안 쓰고 있어요. 여기가 4인 거를 써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갈 건데, 미지수를 어떻게 놓으면 좋을까? 너를 4라고 놨으니까 여기를 4t라고 놓을게요. 즉 너 대 너가 1대 t가 되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가 그럼 3이면 요 변에 대응되는 게 뭐냐면 요 길이거든? 맞나? 그지? 다시 요 변에 대응되는 길이가 너고, 그러면 여기가 4t라고 쓰지만 t분의 4라고 쓸까? t분의 4라고 쓸까? 그러니까 1대 t로 가게 t분의 4를 쓰자. t분의 4. 그러면 이만큼이 뭐가 되냐면 3t가 돼요. 맞아? 맞아요. 왜냐하면 얘가 어디에 대응되는 거야? AC에 대응되는 거야. AC 대 CE가 AB 대 DE예요. 이렇게.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요 삼각형 기준에서 보시면 얘가 근데 요 길이가 안 나오지 않나? 얘가 뭐에 대응돼? 얘가 요거에 대응되는 거 아닌가? 그지? 얘가 8이면 여기는 t분의 8. t분의 8. 이렇게 되겠네? 다 나왔네. 근데 너 곱하기 너가 너 곱하기 너. 딱 맞죠? 원래 우리가 그 할선 정리라고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거랑 같았던 거 기억나? 3 곱하기 8은 너 곱하기 3t니까 딱 t분의 8 하면 맞을 것 같고요. 그럼 마무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코사인 공식 2번 쓰면 될 것 같긴 한데, 닮지 않은 삼각형으로 골라서 코사인 공식 2번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디서 써볼 거냐면 요 큰 삼각형 요거 있죠? 요거 이만큼 너랑 그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알파가 공통이니까 코사인 알파 이용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될 것 같아. 코사인 알파는 요걸로 쓸게요. 3t 2 3의 제곱 3t 제곱 빼기 6의 제곱. 너랑 뭐랑 같아야 되냐면 전체 2 곱하기 8 3t 8의 제곱 3t 제곱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3t 날아가는 거 보이나요? 2도 날아가죠? 누가 봐도 완전히 속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값 계산하면 이제 t 값이 나온다. 우리는 뭘 구하고 싶다? 3t를 구하고 싶다. 끝. 이렇게. 마무리 뭘로 했어? 삼각형 ACE와 삼각형 DCE에서 알파를 공통으로 해서 코사인 공식을 썼어요. 우리 이렇게 많이 풀어가지, 그지? 서로 다른 두 삼각형에서 같은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2번. 근데 이제 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나온다는 거야. 참고로 여기서 너네가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거 하나, 이거 둘, 뭐 이런 건 절대 안 돼. 왜? 닮은 삼각형이니까 그거는 당연히 항등식이 나와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서로 닮지 않은 삼각형에서 코사인 공식 2번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했어? 요거를 요런 걸로 바꿔주는 거야. 여기서 뭘로 넘어갔어? 이런 게 3대 6 이런 선분의 길이로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12번, 13번 중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 두 개 너무 겹쳐서 그리는 거 개빡세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할게요. 둘 중에 좀 더 마음에 드는 게 둘 다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래서 12번이 그리기가 좀 낫나? 평행사변이니까 좀 나을 수도. 둘 다 근데 엄청 어렵진 않아. 풀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참고로 12번에서는 AB가 공통현입니다. 공통현. 계속해서 공통현을 기준으로 자꾸 뭔가 관찰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ABD의 외접원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평행사 변형을 먼저 그려야 될까? 원을 먼저 그려야 될까? 원을 그려놓고 오 어림도 없죠. 평행사 변형 여기다 어떻게 그려? 이게 평행사 변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어떻게 그려도 안 만들어지잖아. 아이 이게 이 계열 맞네요. 13번 풀 거 그랬나? 자, 평행사 변형을 먼저 그리면 그만이야. 자, 이거에 맞춰서 원을 그릴 수 있을지 좀 더 옆으로 넓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문제에 맞춰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뭔가 평행하지 않은데? 어? 그런가? 괜찮지 않을까? 아, 그래? 알았어. 아, 오케이. 아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완벽히 이해했어. 자, 이렇게 가겠어. 아, 될 것 같아, 이제 왠지. 느낌이 좋아. 나쁘지 않아. 여기를 지나야 되잖아. 그러면 너의 외심. 여기. 이 정도가 외심. 외심을 작도를 해서 얘를 기준으로 그렇지. 자, 어쩌겠어. 에휴, 자, 두 번째가 더 큰 난관이다. 잠깐만. 어딜 지나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아, 여기지? 아, 오케이. 이거 어떻게 지나, 이거? 됐다. 네, 이 정도로 그리겠습니다. 아유, 힘들어요. 안쪽이 더, 공률을 생각을 해보세요. 공률. 누가 더 볼록해? 상식적으로. 작은 게 무조건 더 볼록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야, 큰 원이 더 볼록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말이 안 되죠. 공률상 작은 게 무조건 더 튀어나와요. 으차. 작은 원이 공률이 크죠? 작은 건가? 공률이니까, 률이니까 큰 거겠지?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쓱싹 평행사 변형인데, 우리가 코사인 ABC가 4분의 1, ABC가 어디 있어? 여기. 코사인 4분의 1. 그리고 둘레가 20이래. 그래? 그럼 둘레가 20이라는 거는 여기를 XY라고 잡으면 다 더한 게 XY 더한 게 10이네. 이런 상태인 것 같고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준다는 거는 ABC의 지름을 주는 거죠. 요
그럼 너의 지름을 주는 건데, AC의 길이를 주는 거네. 지금 작은 원의 지름이 얼마냐면, 루트를 취하면 루트 3분의 4루트인가? 그러면 루트 3분의 8 루트 2가 되겠네. 이렇게. 지금 외접원의 넓이에다가 루트를 취해서 루트 3분의 4루트 2를 구했고, 그게 반지름 R1이고 2를 곱해서 루트 3분의 8루트 2를 구했고, 여기다가 코사인 값이 아닌 사인 값을 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AC예요. 그래서 AC는 사인 곱하기 너. 진짜 숫자가 더럽네요. 아니 그렇게까지 더럽지 않네요. 루트 3 날라가고 4 날라가고 2 남고 루트 2 남고 루트 5가 남으니까 2루트 10 남네요. 나름 나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XY가 지금 값을 알잖아. 합을. 여기도 Y 아니야? 근데 H가 2루트 10인데? 다 나왔는데? 왜냐면 여기서 코사인 공식 딱 땡기면 X 아니지? 너의 제곱이니까 40은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Y 코사인 세타니까 4분의 1. 오. 근데 X 플러스 Y가 10이야. XY 곱이 나올 것 같은데?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그러면 10의 제곱 빼기 2XY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XY가 있죠? 즉 2분의 5XY는 40. 쓱싹 넘어가면 이 60은 2분의 5 XY. XY는 24. 합이 10이고 곱이 24. 4, 6이겠네요. 아이고야. 거의 다 했네. 마지막에 뭐 하고 싶대? ABD의 외접원의 넓이. 세변의 길이 다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AC가 2루트 10이야. 그리고 겉에 거 우리는 요거의 외접원을 알아야 되죠. 요거. 이 친구 4고 6인데 얘는 몰라요. 지금 BD는 몰라. 근데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얼마 하게? 파이 빼기 세타죠. 코사인 공식 쓰면 이 길이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얘를 Z라고 부른다면 당연히 나오겠지, 그지? 코사인 공식 이용해서 구해주시고 끝나는 이런 문제. 얘는 공통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왜? 원을 사실 바깥에 큰 원은 문제를 푸는데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문제야 사실은. 바깥에 큰 원은 페이크예요. 그림을 이제 상황을 알아보기 불편해. 괜히 그렸어. 씨. 근데 13번에서는 쓰는 게 맞아요. 왜? 마지막에 라지 R1과 라지 R2의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거 자체가 공통현에 대한 이야기로 풀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13번은 보면 라지 R1, R2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잘 보면 옆에 아까 11번에서도 스몰 R1, R2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반지름의 뭔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공통현을 가지고 사인값에 대한 비에서 사인값에 비해서 선분비로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 12번은 다른 종류의 문제였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13번 해줘? 우리 딱 4문제 남았는데 이 중에서 2개만 더 하겠습니다. 뭐랑 할까? 15번은 하지 말자고 하겠지? 생긴 게 하기 싫게 생겼으니까. 16번은 누가 봐도 쉽죠? 16번은 너네가 할 수 있겠죠? 16번은 실제로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14번이랑 15번 2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3번? 아니 13번 괜찮아요. 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삼각형 그리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13번 해줘? 해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너네도 한번 풀어보세요 나중에. 자, 각 A가 둔각이죠.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면 AB 대 AC는 루트 2 대 1이고 AH의 길이는 정확하게 2일 때, 자 그럼 AB 대 AC가 루트 2 대 1이래. 루트 2 대 1이고 둔각이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적당할 것 같아.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림이 없는 문제일수록 정답률이 많이 떨어져요. 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50파이라고 한다면 BH의 길이는 얼마인가? 여기 지금 H인데 일단은 요 지름이 너에다 루트 취하고 2 곱하는 거죠? 얼마야?
5루트 2 곱하기 2가 10루트 2. 자, 지름을 구해놨고 그리고 지금 더 이상 뭐 쓸 수 있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자, 얘를 이제 알고 있단 말이야. 여기가 2라는 거를. 그럼 2라는 거를 어떻게 써먹으면 좋을까 해서 고민을 해봤어. 나는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을까? 얘를 활용을 해야 돼. 4R분의 ABC랑 넓이가 같다. 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자, 여기를 세타라고 한번 놔볼게. 그러면 t와 2가 있으니까 세타에 대한 우리는 뭘 할 수 있니? 사인 세타를 알 수 있지. t분의 2라고 쓸 수 있나요? 그지? 그리고 지름과 사인 값을 아니까 둘을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 t분의 20 루트 2가 뭐랑 똑같아야 돼? 너와 마주보는 대응되는 변과 똑같아야 돼요. 쓱싹 t는 2루트 5가 되겠네. 아마 건우가 이야기한 거랑 똑같이 풀릴 겁니다. 풀리는 것 자체는. 알겠어? 세타 놓고 사인 값을 미지수 t에 대한 형태로 표현을 했지만 미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식은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인 값을 t에 대해서 표현하고 변을 사인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외접원의 지름을 이용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끝났죠? 뭐 구하는 거야? pH 구하는 거네. 여기 아니까 얘는 이제 나오지, 그지? 15번. 오, 딱 반에 끝날 것 같아요. 15번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고 풀어보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려보라는 거는 왜 그려보라고 하는 거냐면 너네가 이걸 그리기 위해서는 그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려야 되거든. 그리다 보면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어떤 성질을 만족하게끔 그려야 되는지가 조금 눈에 띄어요. 그래서 너네가 도형 문제를 잘 모르겠으면 문제에서 나온 그 조건을 바탕으로 맞춰서 그림을 밑에다가 새롭게 천천히 크게 한번 그려보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도형 문제 잘 안 풀릴 때 자꾸 그려봐요. 근데 너는 이제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잘 그리지 않죠. 선생님은 그림이 있어도 보통 그림을 잘 그리는 편입니다. 아마 너네가 도형 문제 나한테 질문하면 선생님이 거의 그림 다시 그려서 풀어줄걸, 대체로. 문제를 읽어가면서 그 조건에 맞춰서 해줘야 되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3루트 2. 접선이 2개. 사인 B, P, Q. 사인 Q, P, C.
푼 사람. 조금 어렵죠? 일단은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를 이용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알파 베타가 저기 말고도 다른 데도 알파 베타가 이제 그려지죠. 그죠? 나타나죠. 잘 보시면 여기도 알파고 여기도 베타예요. 보여? 원주각이니까. 알파 베타를 같은 삼각형으로 모았죠. 같은 삼각형으로 모으고 나니까 사인 공식이라는 거는 요 사인 값의 b는 선분 b로 바꿀 수 있고, 즉 너가 t라고 한다면 여기는 3t라고 쓸 수 있겠네. 뭐 요 정도는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지름이기 때문에 여기 지름인 거는 자명하죠. 여기 접점을 지나면서 수직이면 얘는 원을 중심을 지나가니까. 그럼 내가 여기가 일단 직각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접선과 요 현에 대한 원주각, 접현각의 특성상 여기도 베타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보여요. 그 다음에 AP의 길이는 선생님이 피타고라스 선분 B를 이용해서 1대 루트 2대 루트 3이야. 너에다 루트 3 곱하시면 6 루트 6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느냐? AC의 길이도 알 수 있어요. AC의 길이도 역시 12가 됩니다. 왜? AC도 접선이고 AB도 접선이니까. 원 밖에 한 점에서 근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단서를 열심히 모으는 중입니다. 아직 얼마인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이고. 그래? 그럼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미지수로 좀 놔야 될 것 같아. 미지수로 놓지 않고 루트로 쓰든가. 여기 뭐라고 나? 루트 슉슉 144 빼기 9t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100 아니지? 72 빼기 9t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 근데 우리는 너의 제곱이 너 곱하기 너라는 걸 알고 있죠. 사실은 이들은 닮았습니다.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닮았어요. 닮았기 때문에 요렇게 곱한 게 너 곱하기 너가 너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맞아? 이거 너 곱하기 너가 너의 제곱 되는 거 기억해?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뭔지 알아? 이렇게 그려주면 알걸? 너 곱하기 너는 너의 제곱 이렇게 기억나지? 됐잖아. 끝났잖아. 너 곱하기 너는 너의 제곱. 그러면 9t제곱은 루트 144 빼기 9t제곱 72 빼기 9t제곱 9t 4 이렇게 되지 않나? AP 길이가 6루트 3, 아니 6루트 3이 바로 나오지 않아요? 6루트 6 6루트 3이구나. 아니다 6루트 6이야 6. 그러면은 저거 넓이 같다 해가지고 그러네. 그냥 밑변 높이 바로 나오네. 멍청이. 그럼 3t 곱하기 너가 12 곱하기 6루트 2 이렇게도 t 값이 나오네요. 이게 낫네. 그죠? 어떻게 해도 나오긴 하는데 지금 뭐 한 거냐면 AP의 길이를 내가 아까 구해놨거든? 구해놓고 안 썼네요. 밑변 높이 곱한 게 너랑 곱한 거랑 같다. 왜냐면 이 삼각형에서 넓이죠? 니니 곱한 거랑 니니 곱한 게 같다. 풀이 자체는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면 마지막에 삼각형의 넓이를 알아야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는 아직 구하지는 못한 상황이야. t 값은 이제 나올 것 같아. t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 나오지? 그죠? t는 루트 3분의 4가 나오네요. t가 루트 3분의 4가 나오면
여기는 4루트 3이 나오고, 맞나? 그렇지. 얘는 3분의 4루트 3이 나온 거고, 그리고 요 밑변의 길이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이 부분. 피타 쓰면 되니까. 72 빼기 48, 24, 루트 24니까 얼마야? 2루트 6 나오나요? 네, 2루트 6인데. 근데 여전히 삼각형 BQC를 구하는 데는 아직 조금 부족하지, 그지? 요 t 값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니니가 나오니까 2분의 1 t 곱하기 3t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 이걸 계산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문제의 답이거든. 근데 t 값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너의 사인 값만 구하면 돼. 혹은 코사인 값만 구할 수 있으면 돼. 베타에 대해서. 베타는 여기 있고 베타는 여기 있기도 해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쨌거나 여기도 직각이긴 하잖아. 그지? 이거 지름이니까. 그걸 이용할 수 없나? 직각? 직각? 뭔가 나올 듯 안 나오네.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래? 원래 저는 선분 길이가 나왔으면 끝나야 되는데. 다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다 나온 게 아니네. 일단은 알파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은 나오죠. 알파. 알파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뭔가 선분 길이 구할 수 있네. 여기 구할 수 있네. 이게 구해지네. 왜냐면 여기가 알파잖아. 여기 t고 여기 3t고 여기 알파. 그럼 여기 길이를 x라고 놓으면 식 써볼게요. 9 t제곱은 x제곱 t제곱 마이너스 2 x t 코사인 알파 이렇게 나오지? 근데 코사인 알파가 얼마냐면 이 알파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기도 하고 이 알파는 어디도 알파냐면 여기도 알파예요. 코사인 알파는 얼마냐면 너분의 너야. 12분의 3t야. 즉 4분의 t예요. 4분의 t. 4분의 t. t 값을 그냥 대입을 안 해서 그래 지금. 그러면 거의 나올 것 같아. t제곱이 지금 얼마지? 3분의 16인가? 여기다가 쓱싹 대입하면 잘 나올 것 같아요. 9 곱하기 3분의 16은 x제곱 더하기 3분의 16. t제곱을 좀 정리를 할 걸 그랬나? 이미 늦었다. 마이너스 2 x 곱하기 그러면 2분의 t제곱 3분의 16 이렇게 나오네. 그죠? 여기가 2분의 t제곱이니까. 그러면 x제곱 빼기 3분의 8x 넘어오시면 빼기 3분의 8 곱하면 144 나오죠. 아닌데? 128 는 0. 3 곱해줄까? 제발 인수분해 되라. 인수분해 되겠지 설마?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지? 판별식 한번 써봐야지. 16 더하기 3 곱하기 128. 이게 이제 제곱 쓰면 되죠? 3 곱하기 128은 360, 384 더하기 10, 400. 제곱수. 나이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냥 근해 공식 쓰자. 쓰지 뭐. 3분의 4 뿔마 루트 20이니까 20. 근데 플러스겠죠? 뭐야? 8. 따단. x는 8. 자, x값이 8이 나옵니다. 자, x값이 8이 나오고 나면 세변의 길이 다 나오고요. 헤론의 공식 같은 걸 쓰셔도 답은 나오겠죠? 뭘 해도 답은 나온다. 이런 문제. 이해 가요?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진짜로 코사인 베타를 구하고 싶다. 그럼 사실 여기서 구할 수 있긴 해. 왜냐면 코사인 알파가 얼마냐면 루트 3분의 1이거든? 그럼 사인 알파는 얼마냐면 루트 3분의 루트 2야. 여기까지는 괜찮지. 근데 사인 베타는 그것의 3분의 1이야. 즉 사인 베타는 3루트 3분의 루트 2야. 맞아? 그럼 당연히 코사인 베타는 3루트 3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그지? 27에서 2 뺀 다음에 루트 취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어디 들어가면 된다? 얍! 여기 들어가야 돼. 왜냐면 여기 코사인 베타니까. 요게 좀 더 쉽긴 쉽네. t값이 나오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사실 도형은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얘는 마무리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연산이 다소 복잡한 문제죠. 한번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다. 반드시. 자, 여기 지난 시간에 오답을 드렸어야 되는데 요거 화요일 거 오답을 안 드려서 여기다 둘 테니까 챙기시